우리 공화당 대변인 김경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의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먼저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 내용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이 돌아가는 꼴은 레임덕보다도 훨씬 더 심한 거의 데드덕 상태. 통상 정권 말이면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 수행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정치 용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레임덕보다도 훨씬 더 심한 거의 데드덕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총만 안 들었지 청와대, 여당, 경찰이 한편이고 윤석열 검찰이 다른 편이 되어 공격과 방어, 재공격과 방어가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외국 야쿠자나 마피아 같은 조직 폭력 집단 간의 보복 정전도 아니고 국민들도 처음 보는 광경에 처음에는 생경하다가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가 공권력의 핵심이 벌이는 전쟁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친문 인사들이 벌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대통령 지시를 수행하고 소관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실이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을 죄의식 없이 지르는 것은 최고 권력자의 제가 또는 승인 혹은 사후 보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대 정부 민정비서실 또한 그러한 권력의 칼이 없어서 그런 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민정의 한자 의미는 백성의 형편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비서는 얼굴이 필요 없고 눈과 귀 그리고 바른 말만 하는 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정 담당자들은 주어진 공식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외적인 활동을 하거나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금기시하였고 직무의 행사는 극도로 절제되고 통제되었습니다. 촛불의 광기에 취해 적폐청산의 칼춤을 물불 안 가리고 주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선 이젠 역사와 국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호영호재하는 권력의 단맛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았지만 길어야 5년이고 문재인 정권 지금 상태로는 이미 끝난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권력과 측근 위해 권력을 쓴 결과가 지금의 국정의 난매상이 주된 원인입니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한 데다 대해 그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10월 말에 백만을 타고 백두산에 오른 이후 49일 만에 또다시 백두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일성의 부인 김정수, 항일 빨치산과 모닥불을 피우면서 항일 의지를 불태웠다는 것은 보강에서 리설주 군 간부들과 모닥불 쇼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2012년 권력을 세습한 이후 9차례나 걸쳐 삼지연을 방문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를 발사하고 나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다음에도 삼지연과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중대 고비마다 결심을 하거나 결단을 앞두고 북한의 혁명 성지로 꼽히는 백두산을 찾아 국정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대내외에 그것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13년国防部 장성택 국방부위원장, 2015년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직전에서도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말을 타고 백두산 등정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3일에 군사력 사용 카드를 꺼내들고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다시 입에 올리는 등 긴장 정도가 연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정한 상황에서 북한 군부를 대동한 것은 대미 군사적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 안보 치약기를 맞아 한반도 긴장관계는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한가하게 좌파 정권 장기 집권을 위한 좌파 독재법을 통과시키는데 국정의 모든 힘을 올인할 때가 아닙니다. 안보 위기는 위기라고 할 때 최고의 경계 수준에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비하고서도 뚫리는 것이 안보입니다. 2019년 금년 한 해도 수많은 안보 위기 시그널을 보냈고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빗대어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헌법적 책무가 있는 문재인 정권에게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의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되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한다.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100만, 200만, 1000만 국민이 함께 모여서 국민저항권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때려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대미 관련 입장이나 대중국 관련 입장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중인데 광경화 장관은 중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사드 보복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 일국의 외교부 장관이 사드 때문에 많은 기업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보복에 대해서 안방에 불러놓고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가.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 경제적 침탈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일본과 싸우는 것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중국에는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헌법을 바꾸기 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섣불리 손잡을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국제회의에서 어떻게 문정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 철수를 입에 담고 핵우산을 중국에 제공하면 어떻겠냐는 말 같지도 않는 질문을 하는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외교안보특보를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문재인 씨의 생각이 무엇인지 자유우방 국가와 미국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고치고 가는 곳마다 반대한민국의 언사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언사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수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외교특보라는 자가 미군 철수를 전제로 중국에 의한 핵우산을 논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적죄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외교특보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스멀스멀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한미일 삼강연대를 깨려는 하는 이 정신없는 자들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문정이라는 자는 종북의 우두머리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교안보특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그냥 유재수 개인의 감찰무마가 아닙니다. 문재인 씨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금융에서도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우리들 병원뿐 아니라 조건을 갖추지 않은 많은 대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에 대한 농단입니다. 그냥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로 보지 마시고 금융농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윤규근 총경이 구속될 때 그 다음날 조국이 사퇴했습니다. 윤규근이 그냥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규근이 입에서 지금 민정의 비리들이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 개입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농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을 보면 만약 관여가 되었다면 문재인 씨는 이 건 하나로도 10번은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울산시장이 문재인 씨와 가깝고 호재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정치를 그만두려는 사람을 다시 울산으로 불려들인 것이 문재인 씨입니다. 그러면 퍼즐이 다 맞춰집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선거 개입 공작 정치의 가장 악랄한 공작입니다. 과연 지방선거 때 울산이 그랬는가? 창원 선거 때 나섰던 조진래 의원은 왜 자살을 했는가? 경남 부산 지역의 부울경 지역에서 어떠한 정치 공작이 있었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그냥 이 정권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선거 공작을 파헤치고 우리 공화당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조도 필요합니다. 드루킹 아시지 않는가? 여론 공작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선거에 개입한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사찰 공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주사파들이 있는 청와대가 하는 행위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좌파 권력 찬탈 정권은 간단치 않습니다. 더 악의적으로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홍문종 공동대표나 저에게 압박이나 여러 가지 우리 공화당에 대한 많은 제재를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 문제는 반인륜적 사건입니다. 언론에서 대통령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허리 디스크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술을 한 부위에는 재활뿐 아니라 반대편 오른팔이 10도 가까이도 돌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다시 재수감 조치를 한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분의 3분기 국내 총생산 물가가 올 마이너스 1.6%였습니다. 지금 4분기 동안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수출이 급격하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소비, 투자 모든 부분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가 운영할 운영의 능력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두 가지 압법을 통과시켜 좌파 연정을 통해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과 대의 정치가 분명히 헌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대의 정치를 말살하고 밀실, 야합, 좌파 연정, 정당끼리 나눠먹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해당 책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만든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수처가 설립에 관한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필독하셔야 합니다. 공수처를 왜 하면 안 되는가? 공수처법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 구조가 미비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입법, 사법, 행정 3권 위에 군림하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 구테타입니다. 해당 책의 10가지 질문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의도 천막장사를 찾는지 아셔야 합니다. 조원진 공동대표, 저는 지금 11일째 천막에서 자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공수처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못 막으면 사법 독립은 끝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입법권이 넘어가고 공수처를 통해 사법권까지 넘어가면 상권 분립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소나기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좋지만 연대 투쟁을 통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시대의 국회의원은 역적이나 됩니다. 배신자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합니다.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100만, 200만, 1000만의 국민이 모여서 저항권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 몰아줘. 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 김경입니다. 표적 수사, 표적 당선, 문재인 정권의 선거 개입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 표적 수사, 표적 당선, 문재인 정권의 선거 개입 의혹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국민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현 울산시 부시장이라고 합니다. 송 부시장은 문재인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고교 동문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연결고리는 검찰이 아닌 국민들이 보기에도 송철호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꾸민 청부 수사이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없는 죄를 조작하는 것쯤은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숨길 수가 없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죄가 얼마나 크나 큰 죄인지 이제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앞뒤도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검찰을 협박하고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총선 전국입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이번 총선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힘이 총선 결과로 나타나는 불법 부정선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 의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표적 수사, 표적 당선이라는 권력형 불법 부정이 이 땅에 사라질 수 있도록 검찰의 운명을 건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5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 김경희입니다.